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이륜차의 이동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사고 발생도 그만큼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륜차 사고 예방 대책, 충남경찰청 정우진 교통안전계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도로 위에 이륜차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더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이륜차의 배달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 이륜차 수요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양상들은 도심지나 시골 지역 모두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택가, 상가 지역에서 배달 이륜차들이 많이 운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만큼 이륜차 운행이 많아지면서 사고도 그만큼 또 증가하는 그런 실태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종종 과속이나 또 신호 위반 등 무리하게 주행을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어떤가요? 네, 지금 배달 이륜차의 구조 자체가 빨리 배달을 해야만이 다른 주문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륜차 운전자들이 빠르게 배달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려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호 위반이라든지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불법 유턴 이런 복잡한 그 불법 위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속적으로 계도와 또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적발 현황과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주간 야간 할 것 없이 이제 경찰에서는 안전모 미착용이라든지 신호 위반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냥 엄정하게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까지만 해도 4,800건이 넘는 단속을 해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 구조상의 어떤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륜차의 신호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가 이제 이런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냐면 배달 이륜차들은 일단 신호 위반, 그리고 인도주행, 그다음에 중앙선 침범, 유턴, 불법 유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최근 들어서 천안과 홍성 내포 지역에서도 이렇게 단속 활동을 했는데 그때도 10여 명 넘게 적발되면서 1시간 동안 대부분이 신호 위반 이거나 또는 20대 운전자들에 의한 이런 운행으로 인해 가지고 단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 4,800건이나 되나요? 올해 단속된 건수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 주로 연령대층은 어떻게 돼요? 일단 배달 이륜차 운전자들이 대개 20대입니다. 20대 초반이고요. 그 다음에 동호회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또 40대 이상이 또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20대하고 30대 이 나이층에서 이륜차 운전자가 많고 그리고 이 나이대 어떤 그 법규 위반 행위가 많기 때문에 한 50% 가까이는 이 나이대에서 이렇게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무리한 주행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륜차 사고 발생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륜차 사고만 해도 한 327건이 발생했고 이 중에서 17건이 사망사고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교통사고가 한 5%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고 사망사고는 12%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지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노인이라든지 보행자, 음주, 화물차 사고 이런 사고하고 사망 사고는 크게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 한 33%에서 최고로는 67%까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데 이륜차 사고만큼은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그리고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물차 사고가 올해 13건이어가지고 한 13건인데 비해가지고 이륜차 사고가 이거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해서 한 24% 정도 이거보다 더 많게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륜차 사고라든지 사망사고가 화물차 사고보다 치사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일 정도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배달 이륜차 문화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이륜차의 증가하고 이런 사고하고 연관성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륜차가 증가했다는 게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배달 음식 주문이 늘면서도 그런 현상이 이제 영향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못할 뿐인데 현재 그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정도는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그 배달 문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여기에 따른 이륜차 배달 운전자도 그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도청이 홍성 지역에 있었는데 홍성 지역에 있는데 거기 배달 이륜차 대행 업체만 해도 현재 4개 업체로 그만큼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요,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를 보호하는 장비가 안전모 정도잖아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크게 네. 다치고 또 치사율도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지표 중에 하나가 화물차에 의한 사고인데 화물차 사고도 상당히 치사율이 높습니다. 무게로 인해 가지고 차량하고 충돌했을 때 그 치사율이 한 2.5%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륜차 사고의 치사율은 5.7%로 한 2배 이상 정도 이렇게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륜차는 자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안전모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자신이 이렇게 소규모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추돌이라든지 아니면 추락이라든지 전도가 됐을 경우에 운전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륜차 운전자는 더더욱이나 이렇게 안전 운행에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정말 이 안전모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호 네. 위반이라든지 과속이라든지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배달 이륜차의 아찔한 주행도 걱정이지만요. 네. 일부 동호회에서 예.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주행을 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다고 들었는데요. 예.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부 이제 이륜차 동호회원들이 야간에 이렇게 라이딩을 하는 경우가 주로 이제 목격을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천안 지역에서 지난 한 6월 20일에 100건이 넘게 112 신고가 그때까지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라이딩을 하는데 그 소음이 야간이다 보니까 더 커지는 양상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실태를 보면 아파트 주변에 어떤 이륜차 동호 회원들이 모이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로 오기 위해서 동호회 회원들이 이제 야간에 길게 고속으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그 소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건이 넘는 그런 112 신고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도 그만큼 가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제 2차례에 걸쳐서 천안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륜차 동호회 회원들의 그런 불법 개조라든지 굉음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했고 그리고 배달 이륜차들의 어떤 안전모 미착용이라든지 신호위반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했습니다. 그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한 30명 이상 이렇게 적발이 됐고 소음 위반 이륜차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처분도 하고 그리고 교통안전공단하고 그다음에 시청하고 자치단체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불법 개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는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없어질 거라고 예상은 안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런 부분, 주민들의 피해가 가는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이 동호회라고 하면 소수가 아니라 다수잖아요. 네. 단속하시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이륜차 단속은 그런 부분이 진짜 어렵습니다. 다수가 운행한다든지 고속으로 운행한다든지 이런 이륜차를 세워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단속할 때도 여러 가지 방안을 이렇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한 일례로 들자면 이렇게 이제 동호인들이 라이딩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전방하고 후방하고 한 100m 간격을 두고 차량을 세울 수 있게끔 충분하게 경찰관이 배치돼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배달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배달을 하는데 단속을 하려고 하면 어쩔 경우에는 이렇게 대부분은 쓰지만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배달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배달 목적지까지 따라가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고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륜차의 단속이라든지 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차량보다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철저한 계도와 단속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앞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듯이 이륜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이륜차의 특성, 고속으로 주행한다는 특성, 이런 부분 때문에 단속에 어려운 점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한계가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할 때는 통상 암행순찰차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암행순찰차하고 또 사이카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카 요원들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배달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다는 야간에 이렇게 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근 시간대 이후에 주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집중을 하고, 또한 장소도 주택가나 상가가 있는 지역에서 주로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배달 이륜차 상대를 하고 있고요. 동호회 회원들의 고속 주행이라든지 난폭 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주간 시간대 아니면 휴일 때 그 국도상에서 이런 식으로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6월 말까지 암행순찰차와 사이카 그리고 기존의 일반 순찰차를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여러 가지 단속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네.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륜차 운전의 가장 안전한 운행은 일단 안전장구인 안전모를 쓰고, 그 다음에 신호 위반하고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이런 금지된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나가 장소적으로 사고 나는 장소가 교차로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심코 이렇게 좌우를 살피지 않고 교차로를 파란불이라 해서 통과했을 때, 특히나 야간 같은 경우는 이륜차가 빠르게 주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차량이 보지를 못하고 직각으로 충돌하는 유형이 많습니다. 이륜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할 때 유형이 직각 충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신호 위반이라든지 정지선을 위반한다든지 이럴 때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륜차 운전자분들께서는 교차로를 야간에 통과할 때 신호가 있건 없건 일단 정지를 하거나 서행을 해서 좌우를 살피고 통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네, 이륜차를 운행하실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자, 최근에 이륜차와 더불어서 네. 전동 킥보드 이용도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 개정으로 범칙금 부과 기준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내용도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PM의 운행도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골 지역, 도시 지역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 대행 업체도 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으로 갖고 있어야만이 이제 이래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허 없이 운전을 했을 때는 범칙금이 10만 원이 이렇게 부과되고요. 기타 금지 항목으로는 음주운전도 당연하겠고요.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히나가 2인 이상이 대학가 주변에서 타고 운행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금지 행위가 되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라는 이렇게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제 단속 항목도 생겨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과태료하고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데, 킥보드
이것도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기동성이 좋고 신속하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발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제한들은 이 킥보드도 이륜차만큼 위험한 그 어떤 이동 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한다. 이게 주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또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2명이 탑승을 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분들도 적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한 킥보드 주행을 위해서 한 네.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앞서 얘기했듯이 금지 항목이 다 대부분 이런 항목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돼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하냐? 킥보드 사고의 대부분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 직진할 때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빠르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대로변보다는 이렇게 이면도로라든지 편도 1차로 도로 이런 도로에서 이렇게 사고가 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분께서는 반드시 안전모를 꼭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허증이 없다면 당연 이렇게 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전동 킥보드가 이렇게 2명이 탈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절대 그것은 위험합니다. 무게 중심상도 그렇고요. 그 다른 차량과 충돌했을 때는 더더욱이나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인이 이렇게 탑승을 해야겠고 전동 킥보드가 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가 있는 데에서는 전용 도로를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는 갓길로 이렇게 안전하게 주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나 야간에는 전동 킥보드는 시인 장치가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인성을 이렇게 위해서 깜빡이라든지 이런 보일 수 있는 형광장치를 반드시 두고서 운행을 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이게 또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와의 사고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주행하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고 그쵸. 또 인도에는 이제 그 보행자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빠르게 주행하다 보니까 보행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회전을 한다든지 우측으로 회전한다든지 교차로라든지 아니면 건물 바로 입구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행자와 충돌 위험이 이렇게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시는 분들께서는 보행자와 충돌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서행 운전을 하시고 그리고 한적한 자전거 도로 쪽으로 이렇게 이용해서 주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월부터는요, 네. 안전속도 5030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시행 2달이 넘었습니다. 네. 현장에서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4월부터 이제 완벽하게 전국적으로 5030이 시행되고 있는데 도로 규정 속도를 통심지 일반 도로는 50km, 그다음에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주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시속 30km로 이렇게 낮춰서 규정 속도를 낮춰가지고 모든 도로 시설물도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의 차량 속도가 그만큼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사고 감소도 그만큼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년 대비 교통사고는 한 5% 정도 감소를 했고 사망사고는 12% 정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차량 주행 속도가 줄면서 사고도 그만큼 낮아졌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해안 쪽으로 관광 지역으로 차량이 많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여름이다 보니까 이륜차 운행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운전자분께서는 조금 더 주의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차량들과 이렇게 있는지 살펴보면서 주행을 한다면 좀 안전한 그런 여름 휴가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동차나 이륜차, 최근 많이 이용하는 킥보드는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의 법규를 위반하고 무리한 운행을 할 때는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는데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또 배려하는 운전 습관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헬로 이스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